11-4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배웠던 이 뼈 공간에서 이제 월드 공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식을 알아보고 어떻게 이게 그 계층 구조에 따라 움직이는지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월드 공간에서 뼈 공간으로 어떻게 이전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가 그 매트릭스 변환이 1M M을 ID였다면 이거는 그 역변환인 im ID 인버스가 되게 되는데 그거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자면 이제 드레스포즈 월드 공간 정점을 뼈 공간으로 나타낼 때 이제 이렇게 MID는 MI-1 MIP 하고 D 이렇게 해서 나타내 줬잖아요. 이렇게 계층 구조에 따라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면서 이제 이걸 이렇게 계속 매트릭스 행렬을 이렇게 곱해주면서 이제 그 월드 좌표계로 바꿔줬는데 이것을 이제 다시 이 월드 좌표계에서 이 뼈 공간으로 어떻게 가져오냐는 이렇게 역행렬을 이용해서 M ID 인버스는 M IP 인버스 M I-1 D 인버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의 드레스 포즈가 결정되게 되면 이제 모든 그 MID 인버스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고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변환 행렬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전기구학이라는 거에서 근데 전기구학이 뭐냐는 일단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애니메이터가 그러니까 몇 각도로 어떻게 돌아갈지를 미리 사전에 다 정해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게임에서 쓰기보다 이제 시네마틱이라는 거 뭐 그런 데 쓰면 되게 좋겠죠. 네,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월드 변환의 역변환 MID 인버스는 이제 트랜스포즈의 월드 공간 정점에 I 번째 뼈 공간으로 이동을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I 번째 뼈가 움직이면 정점들이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하고 이것을 I 번째 뼈 공간의 지역 변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애를 쓰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자면 이제 이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숄더를 원점으로 둔다면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있는 걸 뼈 공간으로 맨 처음에 이제 각각 이렇게 계층 구조에 맞게 변화를 시키면은 이 V5 같은 경우에는 2,0이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 2, 이 엘보를 이제 90도 각도로 회전시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지역 변환을 한다 했을 때는 저희가 그때 그 초반에 배웠던 이 각도 변환 행렬에 이 세타에 90도를 적용시키면 이런 행렬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각도 이 변환 행렬을 이제 회전 행렬을 적용을 시켜서 이 V5의 초기 값이 2,0에서 V5 프라임이 4,-1로 이렇게 변환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역 변환을 이렇게 시킨 후에 아까 말했던 이제 그 뼈 공간에서 이제 행해진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제 월드 공간 좌표계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야지 이제 애니메이션이 정점을 렌더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지역 변환의 V5의 68 공간의 좌표를 보면은 이제 여기가 아까 말했던 2,0 이렇게 되고 이걸 회전 행렬을 적용시켰을 때 이렇게 나타내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 MOL 이 매트릭스가 바로 회전 행렬이고 이제 V5가 이 점 그리고 MOP 이게 이제 그 뼈 행렬 그거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이 계층 구조에 따라서 정해진 걸 이제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구하고자 했던 90도 회전된 팔 각도의 V5의 정점이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가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V5 월드 변환 행렬 V5W는 위팔 정점의 월드 변환 행렬인 이제 위팔 정점이 이제 이 어퍼암이잖아요. 이 변환 행렬인 M4W가 필요하게 되는데 계층 구조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식을 쓰면 이렇게 MOW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걸 일반화를 시키면은 MIW는 MI-1 W MIP 이게 이제 그 이거 MIW 그리고 MIL 이게 이제 회전 변환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지역 변환이죠. 회전 변환이 지역 변환이죠. 이렇게 해서 일반화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티스트 이제 전기구하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아티스트가 I번째 뼈의 애니메이션 포즈를 만들 때 이제 MIL이 결정이 된다 그러는데 이제 MIP는 캐릭터의 드레스 포즈에서 얻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따라서 MIW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MI-1W 그러니까 여기 MI-1W 이것만 구하는 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제 골반의 월드 변환 M1W가 필요하게 되는데 M1W는 이제 아티스트가 애니메이션 포즈를 정할 때 월드 공간의 이제 골반 위치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층 구조에 따라서 6번부터 M6P가 이렇게 시계 아까 일반화 시계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게 되고 이것도 정해지게 되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엔 MIW 이런 값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럼 MIW 구할 수 있으면 M2W도 구할 수 있고 3W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M6W까지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VD는 이제 MID 인버스로 뼈 공간이 이전되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식 이건 되고 애니메이션의 로컬 변환 후에 MIW에서 VW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제 스캐닝이란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저희 이게 원래 우리가 그 했던 전기구학으로 그냥 변환을 시키면 되게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 그러니까 이 정점 변환을 이제 회전 변환을 해서 지역 변환을 할 때 이 뼈 공간에 다 영향을 받잖아요. 계층 구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그냥 변환을 시키면 되게 부자연스럽게 없기 때문에 이 부자연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각 변환에 가중치를 줘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스캐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캐닝에 대해서 좀 더 보자면 이제 VD는 이제 MOD 인버스와 M6D 인버스에 따라서 V5는 V6로 변환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V5가 이제 역행열을 통해서 이제 V6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M5W와 M6W에 의해서 이제 월드 변환된 후 이거를 이제 순서에 맞게 저희가 맨 처음에 그 뼈 공간에서 이제 그 그러니까 월드 공 아니죠 이제 월드 공간에서 뼈 공간으로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뼈 공간에서 이거를 그 지역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 변환을 할 때 이제 이 스캐닝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W라는 이 가중치 그러니까 5번 이제 5번 지역 그러니까 5번 계층 구조의 가중치와 6번 계층 구조의 가중치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이 변환에 곱해줘서 이제 더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이제 일반화를 시키면 이제 VW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최종적으로 이 정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이런 스칼라를 이용한 합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스캐닝과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보자면 이번째 뼈월드 공간 변화는 이렇게 아까 봤던 일반화식
MIW는 MI-1W, MIP, MIL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 그 지역 변환은 대부분 회전 변환이라 하고요. 근데 무조건 회전 변환인 건 아니죠. 뭐 팔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묘 변환 MIP는 회전과 이동이 결합된 공간 이전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제 MIL과 MIP를 하나의 행렬, 이 MC라고 이제 결합을 했을 때 이 위쪽 3바의 3 부분은 통합된 회전이 되고 네 번째 열은 통합된 이동이 되게 됩니다. 키프레임에서 MC의 회전 행렬이 커터니언으로 변환 조정되고 이제 이동 요소는 벡터로 조정되게 되는데요. 이게 뼈의 키 데이터가 되게 되고 이제 중간 프레임에서 키 프레임의 커터니언과 이동 벡터가 각각 보관되게 됩니다. 이제 보관된 커터니언은 행렬로 변환이 되고 보관된 이동 벡터는 행렬의 네 번째 열을 채우게 됩니다. 이것을 보관된 MC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이것이 부모뼈의 월드 변환인 M-1W와 MIW를 여기 보이죠? 이 MI-1W와 MIW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자면 MI는 MW와 MD 인버스를 결합한 MIW, MID 인버스를 단일 행렬 팔레트에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 합을 이제 가중치를 곱해서 이제 MIW와 MID 인버스를 하고 정점의 좌표를 이렇게 넣어줘서 이것을 저장을 해서 코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한 정점 변환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이 점이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 쳐봐요. 0, 2, 7, 18. 이거는 다 뼈 공간인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매트릭스 팔레트 아까 말했던 이 행렬 팔레트에 그것을 단일 행렬로 조성한 행렬 팔레트에 이렇게 넣게 된다면 이제 이 0이 0번째 M0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서 M19까지 이렇게 딱 들어갔다 했으면은 이거인데 얘가 가중치죠. 가중치를 이제 얘랑 이렇게 곱하게 되는데 이게 가중치죠. 이게 블렌드 웨이트 가중치를 곱하게 돼서 이제 그 가중치를 전부 더한다는 이 구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여기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식과 함께 보자면 이 점, 이 점들에 대해서 이제 매트릭스 행렬에 이제 MIW와 MID 인버스를 이제 곱해주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WI 즉 이 행렬의 무게 그러니까 그 가중치를 곱해주고 전부 더해서 나타낸 게 결국 이 VW라는 행렬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매트릭스 인덱스는 이제 근데 실제 인덱스가 아니라 3배를 곱한 것이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코드를 쓰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이제 키프레이메이션 애니메이션이 이제 두 개의 키프레임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이렇게 키프레임이 있고 중간 프레임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겹쳐서 그리면은 이 B 그림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간단한 모션 캡처고요. 이제 아까 전기구학에 대해서 했잖아요. 전기구학은 아까 살펴봤을 때 전기구학은 그 각도 그 지역 변환에서 각도를 어떻게 할지 애니메이터가 미리 정해두고 그러니까 지금은 90도 회전하고 3초 후에는 70도 회전하고 그런 식으로 미리 정해놓은 다음에 사용을 했다면 이 역기구학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집을 때 애니메이션을 넣었을 때 집으려면 확실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에 따라서 그 목표를 집을 수 있게 이 관절 각도가 회전하는 그런 것을 역기구하기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이 전기구학에서는 이 로봇팟의 관절 각도를 입력받아서 이제 위치와 방향을 결정한다고 여기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역기구학에서는 말단 장치의 위치랑 방향이 입력으로 주어지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도를 계산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직이 정반대인 거죠. 근데 자유도란 용어가 나오는데 자유도는 물체의 상태를 정의하는 독립적인 변수의 개수라고 합니다. 네, 보자면 이제 이 G 점에 대해서 몇 도로 회전할 건지에 대한 이 각도 세타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지역 변화를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이 세타 값을 구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엘보우와 숄더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관절 각도, 그러니까 어깨의 관절 각도를 구할 때도 회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 어떻게 할 건지 이 코사인 법칙을 또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 있고요. 이제 관절이 복잡할 때는 이제 반복적으로 말단에서 올라가서 관절각을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아까 해석적 기법은 하나씩 이렇게 알아봤다면 이거는 이제 CCD라 부르는 알고리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G점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이 G와 이제 관절 부분 OH를 이렇게 일렬로 이어요. 그러면은 이 T가 어느 위치까지 회전을 해야 되냐가 이렇게 세타 값으로 결정이 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결정이 났을 때 다시 한번 이 OF야 G가 일렬로 되는 부분까지 이 T 점을 옮긴다 생각하면은 이 다음에 움직일 거는 이미 이 OH인의 핸들 부분을 움직였잖아요. 계층이 다음 계층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G까지 이 T를 옮기게 되면 이 각도가 결정이 되겠죠. 각도가 결정이 되게 되고 그럼 다시 이제 OU를 이제 위파를 회전을 시켜서 G까지 일렬로 이었을 때 T가 그 점에 오게 하려면 OU가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이제 근데 만약에 여기서 T가 G와 이렇게 가깝지 않다면 이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